안녕하세요, 도자기입니다. 오늘은 2022년 새해를 맞아서 2021년에 읽었던 책들을 결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책을 읽으면 항상 이렇게 노션에 기록을 해요. 노션에 독서 목록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해에도 기록을 했는데요. 이렇게 보면은 소장 여부부터 책의 종류, 제목, 상태, 저자, 출판사 다 읽은 날까지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읽은 책이 쭉 여기 써 있는데 아직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서 한번 같이 개수를 써서 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총 55권을 읽었어요. 한 달에 거의 한 4권? 4권 살짝 넘게 읽은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독서 목록을 쓴 게 있는데 작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적게 읽은 것 같은데 여하튼 올해는 55권의 책을 읽은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각 분야별로 읽은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제가 이렇게 각 분야별로 표를 정리를 했는데요. 먼저 첫 번째로는 문학 분야, 그 중에서도 제가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러시아 문학만 따로 빼서 세봤어요. 세보니까 총 22권을 읽었습니다. 올해에만. 러시아 문학이 가장 많은 권을 읽은 분야예요. 그 중에서도 전쟁과 평화가 전 4권으로 가장 분량이 많은 소설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한국 문학인데요. 한국 문학은 총 3권을 읽었습니다. 제가 워낙에 좀 편향되게 책을 읽는 성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올해 소득이라고 하면 동시대 사건을 다룬 윤고은 작가의 도서관 런웨이 이런 책들을 읽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장혜령 작가의 진주도 한 2년째 읽고 싶었는데 이 책도 다 읽은 소확이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러시아랑 한국 이외의 기타 세계 문학으로는 총 6권을 읽었어요. 이 중에서 올가 토카르츠쿠의 책을 올해에 2권이나 읽었습니다. 그 다음에 에세이는 국내 에세이를 좀 많이 읽었어요. 그래서 김겨울 작가님의 책의 말들부터 해서 마지막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까지 해서 총 16권을 읽었고요. 그래서 에세이도 중간중간 소설 사이사이 넣어주면은 읽는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독서하는데 지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에세이도 꽤 많이 읽는 편입니다. 그 다음에 해외 에세이는 총 5권을 읽었어요. 그래서 이 중에 마거릿 애트우드의 책 2권을 읽었는데 모두 다 글쓰기에 관한 책이었어요. 그래서 한 권은 글쓰기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책이었고 한 권은 SF 소설을 쓰는 것이랑 그 다음에 마거릿 애트우드가 넣은 SF 소설의 평론도 잠깐 있었는데 이 책도 괜찮았습니다. 그 다음에는 비문학 중에서 우선 자기계발서랑 경제를 합치면 총 3권을 읽었어요. 그 중에서 이 인디 워커라는 책이랑 솔로 워커라는 책은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. 그런데 다 괜찮았습니다. 그 다음에 기타 분야는 총 4권을 읽었는데 워낙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야를 써놓았어요. 이 중에서 바흐친의 산문학은 문학 이론서인데요. 러시아 문학 이론서인데 이 책 읽느라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어찌 완도까지는 아니지만 끝까지는 다 읽었습니다. 그 다음에 페테르부르크 막이 오른다는 페테르부르크의 다양한 극장을 다룬 책이고요. 그 다음에는 문학이랑 인물에 관한 책이네요. 그래서 올해 읽은 책이 이렇게 됐고요. 올해 총 55권을 읽었고 가장 많이 읽은 분야는 러시아 문학 22권이고 올해의 책은 기나 루비나의 토요일에 눈이 내리면이라는 책이에요. 그래서 이 책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제가 좋았던 책을 지금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로 러시아 문학에서 제가 좋았던 책인데요. 아까도 나왔지만
디나 루비나의 토요일에 눈이 내리면 이 책이에요. 디나 루비나의 이 책은 지난번에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, 디나 루비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작가이고요. 원래는 타슈켄트 음악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에요. 그런데 16세에 문학 잡지에 투고를 해서 데뷔를 하면서 작가가 되었고, 그래서 이렇게 음악학교에서 공부를 한 게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단편에도 종종 들어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시립 오케스트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, 러시아 현대 문학 그중에서 러시아 현대 여성 작가들의 책들을 보면은 뭔가 그 약간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루고 있는 단편들이 많은데, 이 책도 어떻게 보면은 좀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지만, 왠지 디나 루비나의 단편에서는 약간의 빛이 보이는 그런 책들이었고, 그리고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단편을 읽으면서 정말 이 단편을 읽는 동안에 행복했어요. 그래서 잘 읽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읽고 싶지가 않아서 천천히 읽었던 기억이 나는 책입니다. 그 다음에 한국 문학에서 만약에 올해 읽었던 책 중에서 한 권을 뽑으라면 저는 최근에 읽었던 이 진주라는 책을 뽑고가 싶어요. 그 한국 현대사의 그 아픈 부분과 그 다음에 개인의 삶이 만나는 부분을 담은 이야기들을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. 관심이 있고, 이 책도 그런 책이고,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한 아버지를 둔 작가의 어린 시절과 그 다음에 현재의 이야기를 교차하는 부분도 있고, 주로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는데, 뭔가 에세이 같으면서도 소설에 가까운 에세이와 소설 사이의 그런 책입니다. 그 다음에는 러시아랑 한국 말고 다른 세계 문학에서는 올가 토카르추크의 방랑자들이 개인적으로 좋았어요. 그래서 올가 토카르추크의 책을 올해 2권 읽었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중에 첫 번째로 읽은 책이고, 제가 워낙에 또 약간 역마살이 있나 고민이 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, 그래서인지 좀 더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 책도 그렇고, 이 책 근처에 읽었던 다른 책들에서도 뭔가 한 곳에 오래 있으면,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고 거기서 안주하면 사람이 약해진다,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약간 거기에 공감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올가 토카르추크의 책은 한국에도 몇 권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, 이 책 말고도 이 책이랑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, 이거 말고도 아직 안 읽은 책을 계속 읽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국내 에세이 중에서는 이 분더카모라는 책이 정말 좋았어요. 그래서 분더카모는 개인의 소장품을 모아놓은 그런 전시실 이런 뜻인데, 제가 워낙에 또 박물관 미술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분더카모는 박물관 미술관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 책에서도 설명이 되지만, 그리고 문체도 너무 아름답고 내용도 아름다워서 좀 곱씹으면서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해외 에세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책은 바로 제가 올해 처음 읽은 해외 에세이인 생존자 카페예요. 이 생존자 카페는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 2세의 기억을 담은 그런 책인데, 생존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집단의 트라우마가 뭐 개인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, 이런, 사실 요즘에 이런 20세기의 역사 속 트라우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책에 관심이 많아서, 글쎄요, 저는 아직도 이 역사 속의 트라우마에 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지만, 그래도 그런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된 책입니다. 그래서 내용도 너무 좋았고요. 엘리자베스 로즈너는 뭐 작가이기 때문에 워낙에 글을 또 잘 썼죠. 그래서 이 책도 좀 기억에 남는 책으로 올해 읽은 해외 에세이 중에 한 권으로 뽑아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올해 쓴 독서 노트를 한번 쭉 소개해드릴게요. 이 독서 노트는 올해부터 딱 쓰기를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쭉
제목을 먼저 썼는데 여기 칸이 부족해가지고 독서노트는 썼는데 책 제목을 이쪽에 아직 안 쓴 게 좀 있어요. 그거는 나중에 다시 채워놓고, 올해 첫 번째로 쓴 독서노트는 빅토리아 토카레바의 티끌 같은 나예요. 그래서 이거는 2021년 3월에 처음 읽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작가란 무엇인가 두 번째 권을 읽었는데, 이거는 각각 작가의 인터뷰가 담긴 책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작가마다 인터뷰 답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를 썼는데, 사실 이 책은 끝까지 읽지 못했어요. 그래도 정말 좋은 문장들이 나와서 이렇게 밑줄도 많이 쳤고, 그다음에 여기 포스트잇까지 낸 것도 있습니다. 이 포스트잇 넣은 인터뷰 부분은 조이스 캐럴 오츠의 인터뷰인데요. 질문이 여성 작가로서의 이점은 무엇일까요? 이고 거기에 대답이 이점이라고요?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겠지요.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비평가들이 언론에서 이 여성 작가들을 1류, 2류, 3류로 진지하게 포함한 적이 없대요.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. 경쟁에 대한 의식도 없고 관심도 없다.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마음에 와닿아서 포스트잇까지 붙였습니다.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잉크의 토니 모리슨의 책도 정말 좋은데 워낙 책의 밀도가 있어서 아직까지 다 읽지 못했어요. 언젠가 다 읽겠다는 생각으로 아직 저희 집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 썼네요. 그 다음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, 베를린 페미니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. 이 책은 마티에서 나온 책이고 그 출판사에서 북클럽을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문장들을 오픈 카톡방에 북클럽 참여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이야기였는데, 그리고 작가님도 그 오픈 카톡방에 참가하셔서 질문에 대답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구절에 대한 자기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런 좋은 북클럽이었습니다. 이거는 올해 5월에 있었어요. 그 다음에 내 언어에 속지 않는 법, 허세롬이 작가의 책이고, 이거는 들뿔이라는 독서 커뮤니티에서 유자클럽이라고 유럽 언어 하나씩 공부하기를 한 달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2차례 했어요. 유자교실 홍보에 이 책이 나와서 궁금해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. 제가 지금 러시아어 공부를 쉬었다가 했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. 그 다음에는 닥터 지바고를 읽었네요. 닥터 지바고 제가 영화 보고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드디어 올해 다 읽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닥터 지바고의 주인공인 유리 지바고는 의사이면서 시인이기도 해요. 그래서 책의 마지막에 보면 그가 쓴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햄릿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한국어랑 러시아어로 필사까지 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쭉 한국 에세이를 읽었고요. 전쟁과 평화도 올해 여름에 읽었습니다. 올해 여름에 7월 말이랑 8월 초에 엄청 더웠는데 그때 제가 너무 집에 더워서 스터디 카페에 가서 이 책을 읽었던 경험이 있네요. 그래서 뭔가 이것도 4권짜리였는데 1권씩 2권씩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면서 다 읽어서 올해 큰 숙제를 한 기분입니다. 그 다음에는 어린이라는 세계. 올해 이 책 읽으신 분들 많으시죠? 저도 정말 읽으면서 좋았습니다. 그 다음에 에세이스트의 책상. 이 책은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또 배수아 작가님의 책이라서 제가 배수아 작가님의 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샀는데 역시 좋았습니다. 밑에 쇼스타코비치 그림까지 그렸고요. 그 다음에 올해 리베카 솔니 책도 읽었어요. 멀고도 가까운. 그 다음에 페테르부르크 막이 오른다. 이 책은 페테르부르크의 극장을 소개한 책인데요. 제가 재작년에 만든 이 스티커를 붙였습니다. 원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소련 시절에 레닌그라드였잖아요. 그래서 레닌그라드고 이거는 그 페트로파블롭스크 요새인가? 거기 실루엣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. 그 다음에 제 올해의 책 디나 루비나의 토요일에 눈이 내리면은 8월 25일에 다 읽었네요. 정말 좋은 책입니다.
그 다음에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이제껏 없었는가. 린다 노클린의 이 논문 엄청 유명하죠. 제가 전기 가오리에서 나온 그 소책으로 올해 드디어 읽었습니다. 그 다음에 저기 개가 달려가네요. 이 책도 러시아 소설인데 이 책은 여기 개도 그렸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포스트잇으로 한번 붙여보기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러시아 현대 희곡 1, 2, 3권을 올해 추석 연휴에 읽었어요. 그 다음에 올가 토카르추크의 방랑자들도 추석 즈음에 읽었고, 방랑자니까 이렇게 비행기도 그렸고요. 그 다음에 소비를 그만두다. 이 책은 10월 초에 그 연휴 때 부산에 가가지고 읽었습니다. 좀 소비에 대한 그런 고민에 벗어나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는데, 그 다음에 여자를 위해 대신 생각해줄 필요는 없다. 이 책은 부산에서 산 책인데 이 책도 재밌게 읽었고, 그 중에서 니키 지오바니의 이 에고 트래핑 자아 여행이라는 시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영어로 한번 필사를 해봤습니다. 그 다음에 윤경희 작가의 분덕 하머도 부산에서 본 책 전시에서 이 책을 보고 너무 좋아서 빌려 읽었는데 정말 좋아요. 그 다음에 또 올가 토카르추크의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. 그 다음에는 쭉 읽은 책 도서관 런웨이 진주 소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목정원 작가의 에세이인데 이 책도 정말 좋았습니다. 이 책은 연극 예술에 관한 에세이인데요.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좀 좋은 연출의 연극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다음에 마지막 솔로 워커 리베카 실의 약간 자기계발서 쪽 책입니다. 그래서 저도 솔로 워커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크리스마스 날에 다 이걸 읽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관련 스티커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. 이렇게 해서 2021년에 쓴 독서 노트도 다 보여드렸어요. 그래서 올해 쓰기 시작해서 이만큼 60페이지 정도를 썼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. 이거는 250페이지까지 있는 노트이기 때문에 아직 4분의 1 정도밖에 쓰지 않아서 앞으로도 열심히 써서 꼭 끝까지 채워나가고 싶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 읽었던 책들을 좀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내년에도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책의 권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읽고 싶은 책들 천천히 잘 읽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그 다음에 2022년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